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엔 헤이 브라더! 진진 형제와 함께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진영 변호사. 진진 형제만 있냐? 우리도 있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그리고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이렇게 5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한민국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미국입니다. 아하. 평화롭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주택가에 갑자기 불청객들이 찾아와서 어머나?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떡해요? 누가 찾아온 건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느닷없이 사슴 2마리가 달려오더니 어머? 현관문이 유리문을 부수고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왜 그래? 암수 사슴 2마리는 마치 자기 집인 마냥 거실과 부엌 등을 헤매다가 어머나? 다시 현관문으로 뛰쳐나갔다는데요. 어허. 잠깐이었지만 사슴들이 다녀간 흔적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어허. 대체 누구한테 집을 고쳐달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에, 아니 미국 얘기 나온 김에 미국에서 13년간 사신 최진봉 교수님, 혹시 13년간 사신들이 진봉 교수님 문 열어줘야 하고 이렇게 불러 들이받았어요, 진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공원이나 가면 사슴을 보기는 했지만 저렇게 집에 와서 부딪히고 들어오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경험을 해못했는데. 쟤들 왜 저래요, 진짜? 왜냐면 지역이 개발이 됐나 봐요. 그러니까 서식지가 줄어들고 자기들이 있을 데가 없다 보니까 마을로 내려오게 된 거죠. 어머나. 그러니까 왜냐면 지역이 개발이다 보면 먹이도 많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여파로 결국은 사슴들이 갈 곳이 없다 보니까 이곳까지 와가지고 결국 집을 저렇게 부딪히는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뭔가 오싹하고 섬뜩해요. 왜냐면 사슴들이 뭘 아는 것 같잖아요. 우리의 영토를 인간들이 지금 훼손해? 그래, 우리도 못 참는다 하고 지금 막 인간이 사는 주택을 막 들이받는 거 아니에요, 진짜? 뭐 어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오싹한데요, 생각합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먹이가 없다 보면 결국 먹이를 찾으러 올 수밖에 어머나 없잖아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 경우도 결국 인간들이 너무 이렇게 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마저도 다 맞아요. 빼앗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문다잖아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좀 그런 방법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이번에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헬기에 개 한 마리가 하늘에 붕 떠 있는 채로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요. 무슨 일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네. 미국 애리조나주 한 산맥의 협곡입니다. 한 남성이 이 반려견을 어루만지고 있는데요. 네.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캠핑을 같이 했던 주인과 반려견인데요. 반려견이 다리를 다쳤다고 합니다. 어머나. 일단 놀라스 반려견을 다독이고 있고요. 어허.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의 헬기에 저렇게 구조용 특수 목줄에 묶어서 이 무사히 구출에 성공을 하는데요. 네. 이후 다시 주인과 만났다라고 하고 동물병원으로 긴급 이송돼서 치료를 잘 받았다고 합니다. 야. 아니 근데 구조대원분들이 잘하시고 대단하신 것도 있지만 최진영 변호사님, 글쎄요, 한편으론 부러운 생각까지 드는 게, 와, 반려견 다친 것까지 구조하려고 헬기가 동원되고 뭐 그래요. 진짜 문제. 우리나라도 그런 열정은 있지만 장비 부족, 예산 타령, 장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현실이잖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역시 미국이 선진국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그 반려견이 요즘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인식이 많이 변화지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 봤다면 여기가 그 아리조나주 슈퍼스티션 산맥이라고 하는데, 슈퍼스티션이 우리 말로 미신 이런 거 아하,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가 공포의 산, 미신의 산이라고 해서 야경, 이게 해 떨어질 때 무렵이 아주 끝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캠핑객도 많다라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이렇게 산악 구조용 헬기가 왔을 때 이용을 하고 났다 하더라도 따로 비용을 청구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다만 제가 확인했더니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입산이 좀 제한되고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산 제한된 구역에도 불구하고 들어갔거나 네. 아니면은 이게 그 출입이 금지돼 있는데도 명백한 과실로 들어갔을 때는 비용도 청구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한 119 같은 데 했다고 해서 특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아하. 명백하게 우리나라도 네. 그 법리, 예를 들어서 뭐 그
우리 만우절날 전화해가지고 네. 잘못 어떻게 보면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도 청구하거든요. 아마 그런 원리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애견에 대해서까지도 저렇게 신경 쓰는 미국이 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부분 사슴들이 민가 들이받았을 때와 좀 이른바 좀 이 배치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사슴들의 어떤 이 터전을 막 훼손해서 사슴들이 민가로 몰려 내려온 경우지만 지금 뭔가 공존의 방법을 못 찾은 거지만 이거는 보세요. 반려견을 구조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출동한 거잖아요. 뭔가 인간과 동물의 공존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또 흐뭇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 가볼까요? 이담 아나운서. 네, 이번엔 사우디아라비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인생 최대 실수는 금을 사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진짜. 금값이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천장을 뚫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네. 이제는 금이 답이다. 뭐 이런 기사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든 한 드레스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 네. 합니다. 어떤 드레스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치렁치렁한 장식이 가득한 금색 드레스입니다. 정말 화려하죠. 그런데 이 드레스요, 금색이 아니라 진짜 금입니다. 어머. 정말 금으로 만들었대요.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귀금속 업체가 금 1270.5g을 들여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비싼 황금 드레스입니다.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네요. 야, 아니 진짜 이거는 진짜 마지막에 우리 이담하면서 진심이 찐심이 담긴 것 같아요. 입어보고 싶네요. 뭐 정말 찐심이 담긴 것 같은데 저건 그냥 꼭 여성분들만 아니어도 남성분들 봐도 한 번쯤은 걸쳐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네. 금이 1200 70g 그냥 1점 몇 킬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동 무게면 돈으로 치면 제가 너무 속물근성인지 몰라도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돈으로 치면 얼마냐면 108만 8천 달러. 와. 우리 돈으로 하면요 16억 원입니다. 와, 16억 원 사건. 정도의 금액인데요. 이 정도로 많은 돈을 들여서 더 드레스를 만들었는데 지난달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린 한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보석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금을 엮고 장식을 달아 제작한 건데 와. 디자인도 두바이의 전통 무늬와 문화유산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드레스에는요 머리 장식 그리고 왕관, 귀걸이까지 한 쌍도 포함이 돼 있는데 싹 다 합치면요 네. 무게가 무려 볼링공 하나 정도 무게래요. 몇 무려 킬로인데요? 10kg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금 저 무게만 해도 10kg가 된다고 하니까 네네. 엄청나게 많은 금이 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금값이 뭐 사상 최고치를 계속 뚫고 있는데 그보다 어떠도 중요한 건 지금 세상에서 세 가지 금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금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는 그런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오늘의 종착지는 중국인데요. 아하. 중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어떤 행사가 열렸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방법인가? 라는 논란이 현지에서 터졌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인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눈을 가린 채 강당 안으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어머나, 모습이 어머나. 보입니다. 이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닥에 무릎 꿇고 엎드린 사람들 위로 차례차례 지나갑니다. 징검다리를 건너든 듯 등을 밟고 가는 모습인데 네. 학생들한테 등을 내준 이들은 바로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부모님들 등을 밟고 간다는 얘기였지. 근데 가끔 영상에서 보면 손정희 변호사님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뭐 세족식 해가지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거는 좀 봤습니다만 아이들이 부모들의 등허리를 밟고 간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진짜? 일단 학교 측의 설명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책임감과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획한 행사다 이렇게 설명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를 둘러싸고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병존하는데요. 일단 좋은 의도 같다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지만 이 아이들에게 불필요한 죄책감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 간 유대를 해치는 거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들은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모인 것은 사전에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학교 측 설명은 일단은 자발적인 동의,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동의 아래 진행한 행사였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네. 또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된 부분에 있어서 사과하는 해명글도 올렸습니다. 어쨌든 불필요한 뭐 갑론을박은 있을 수 있는데 최대한 100번 양보해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자식들이 세계 어디, 뭐 대한민국 포함해서 전 세계 어디나 자식들 키울 때 부모 등골 휘잖아요. 등골 브레이커, 등골 빼먹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만큼 부모들의 등을 밟으면서 내가 참 효도를 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꼈다면 저 행사 성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지금 시각 이제 6시 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